안녕하세요. 만약에 말이죠. 우리 몸을 지키는 보안 시스템이 갑자기 우리 자신의 공장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 현상이 일형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저명한 의학전을 제마 리뷰를 바탕으로 이 복잡한 질병의 모든 것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 일형 당뇨병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우리 몸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야 할 군대가 오히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가면역이라는 혼란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 한번 쭉 훑어볼까요? 먼저, 일형 당뇨병이 도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원인은 뭐고,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요즘은 어떻게 관리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일형 당뇨병, 정확히 이게 뭘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형 당뇨병은 흔히 생각하는 생활습관병이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내 몸 안에서 내부의 공격 때문에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을 아예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만 약 200만 명 정도가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체 당뇨병 사례의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니까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죠. 우리가 보통 당뇨병 하면 E형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 둘은 시작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E형은요,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 자체가 파괴되는 문제고요. 반면에 E형은 처음에는 공장은 돌아가는데 만들어진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는, 즉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대체 이 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또 흔한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 원인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유전병이라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실제 환자의 85에서 90%, 그러니까 거의 열의 9은 가족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납니다. 유전이 전부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렇다고 해서 유전은 전혀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왜냐면요, 만약에 부모나 형제 같은 직계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무려 15배나 높아지거든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은 가족력 없이 생기는데 일단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도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특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해서 너는 무조건 당뇨병에 걸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자는 그냥 그럴 가능성, 어떤 소지를 주는 거고 여기에 다른 뭔가가 더해져야 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른 뭔가의 후보 중 하나가 바로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바이러스가 병의 근본 원인이란 뜻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이미 좀 아슬아슬한 상태에 있던 면역체계의 등을 떠미는 뭐랄까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조용히 진행되는 공격을 의사들은 어떻게 알아챌까요? 이제 진단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이 4다 증상인데요. 다뇨, 다음, 다식, 그리고 체중 감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못 쓰니까 그걸 소변으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목이 마르고, 다음, 소변을 자주 보고, 다뇨, 에너지는 부족하니까 계속 배가 고프고, 다식, 결국 살은 빠지는 거죠. 몸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셈입니다. 그리고 진단에서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이 자가항체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면역계가 실수로 만든 아군 공격용 미사일 같은 거예요. 이 미사일이 발견됐다? 이건 거의 빼박 증거죠. 이건 자가면역 과정이 확실하구나. 일형 당뇨병이 맞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검사가 바로 이 C펩타이드 수치를 보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인슐린의 꼬리표나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슐린이 만들어질 때 항상 같이 나왔다가 딱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주사로 맞는 인슐린에는 이 짝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이 C펩타이드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외부에서 주입한 것 말고 순수하게 내 몸이 지금 얼마나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똑똑한 방법 아닌가요?
자, 근데요, 1형 당뇨병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뚜렷하게 식별 가능한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진행 단계를 보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1단계와 2단계에서는 몸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혈당이 정상이거나 살짝 이상이 있어도 본인은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이미 몸속에서는 자가 면역 공격이 시작됐는데도요. 그러다가 3단계에 와서야 우리가 아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이제 치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1형 당뇨병 치료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인슐린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 몸이 못 만드니까 외부에서 넣어줘야만 하는 거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펜이나 주사기로 여러 번 직접 맞는 방법이 있고요. 몸에 작은 기계를 차고 있는 인슐린 펌프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쓰든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 몸이 24시간 내내 필요로 하는 기본량을 채워주고 식사할 때마다 추가로 필요한 양을 또 채워주는 거죠. 이게 바로 건강한 췌장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기저인슐린은 24시간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 몸의 기본 상태를 유지해주고요. 식사인슐린은 밥 먹고 혈당이 오를 때 혈당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모방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제는 21세기의 1형 당뇨병을 관리하는 법, 그러니까 이 일상 관리를 완전히 바꿔놓은 최신 기술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기 데스몬드 샤츠 박사님의 말이 있죠. 지난 10년, 2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전은 연속 혈당 측정기의 등장이다. 이 말이 정말 모든 걸 설명해줘요. CGM이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 혁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몇 번 손가락 찔러서 그 순간의 혈당, 점만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24시간 내내 혈당의 전체적인 흐름, 즉 선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리의 목표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혈당이 몇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목표 범위 내 시간, 영어로는 time in range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니까 적어도 70% 이상의 시간 동안 혈당을 저 안정적인 범위 안에 머물게 하느냐, 이게 새로운 핵심 목표가 된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도 전에 1형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전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다음 질문은 뭘까요? 진단을 넘어 이 자가 면역 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예 그 스위치 자체를 꺼버릴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이것이 지금 과학계가 도전하고 있는 다음 과제입니다.